이렇게 여러 종류의 마케터로 일할 수 있는 회사의 카테고리들이 있지만 신인 마케터로 경력을 쌓기에는 디지털 광고 대행사, 실행사가 조금 더 수월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디지털 광고 대행사를 더 추천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디지털 매체가 워낙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변화 흐름에 맞춰서 현직 마케터들도 계속해서 배우고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디지털 광고 대행사는 내부에 교육 시스템이 존재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업종이나 다양한 매체를 직접 광고를 기획하고 집행하기 때문에 경험의 범위가 넓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디지털 광고 대행사의 마케터가 되었을 때 일 잘하는 마케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3팀 김하나 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마케터가 되는 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단순히 마케터가 되는 법뿐만 아니라 제가 마케터이기도 하고 또 여러 마케터분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경험을 토대로 일 잘하는 마케터들의 노하우들을 공유해보려 합니다. 제가 마케터로 업무를 하고 지금은 실제로 마케터를 채용하고 성장을 시키는 관리자로서의 업무도 하면서 실질적으로 마케터가 되고 싶으신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마케터라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 일 잘하는 마케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공유 드릴 텐데, 제가 어떤 기준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실무를 하면서 느꼈던 현실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이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왜 마케터가 되는 법을 이야기하려고 하냐 하면 사실 제가 마케터라는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기도 하고 이 직업 자체가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정말 솔직하게는 다른 직군에 비해서 연봉 자체가 높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 기준으로 봐도, 그리고 주변 마케터분들을 봐도 대부분이 전체 연봉 상위 10% 이내에 들고 있고, 제가 처음 마케터로 입사해서 일해서 받았던 기준 연봉과 지금의 연봉 기준으로 보면 연봉 인상률이 약 5년 정도 사이에 약 188%로 성장했다고 파악이 되는데, 이 수치가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그리고 마케팅이라는 것 자체가 좀 배움이나 경험 활용도가 높고 이직이나 창업 시에도 굉장히 유리한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케터들은 이직률이 높고 혹은 퇴사 후에 창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우선 제가 생각했을 때 마케터라는 직업은 업무 자체가 다이나믹하기도 하고 또 본인 역량에 따라서 충분히 커리어나 연봉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제 주변 지인분들에게도 마케터라는 직업을 많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마케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많아요. 근데 다른 직무에 비해서 마케팅이라는 분야는 재미있어 보이고 뭔가 활동적이고 뭔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셔서인지 관심을 갖는 분들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모두가 다 마케터가 되는 건 아닌데, 마케팅을 내 직무로, 그리고 마케터를 직업으로 삼고 싶으신 분들에게 마케터가 되는 법을 한번 공유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마케터가 된 케이스를 먼저 공유 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5년차 퍼포먼스 마케터인 저는 어떻게 마케터가 되었는지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우선 광고 전공은 아니고 저는 영문학 그리고 경영학을 복수 전공을 했습니다. 사실 영문학과로 입학을 해서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쯤 경영학에 관심을 갖고 복수 전공을 하게 된 케이스인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전공을 경영학을 했다고 해서 처음 마케팅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아니었어요. 아무래도 처음에는 마케팅이라고 하면 그냥 막연히 뭔가 재밌어 보이고 혹은 그냥 관심이 가서, 그리고 그런 관심만 가지고 수업을 들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 학교 생활을 하면서 진행됐던 인턴 프로그램에 지원해서 실제로 화장품 업체에서 온라인 마케팅 업무를 경험을 했었고, 그 다음에는 리서치 회사에서 현장 실습을 하면서 마케팅 관련된 리서치나 아니면 프로젝트를 맡으면서 조금씩 그 관심도가 더 커졌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실무를 경험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마케팅이 실무와는 좀 다른 일들이었기 때문에 뭔가 실무 경험이라고 말을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제가 인턴이나 장기 이런 현장 실습을 하면서 느낀 거 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내가 생각했던 마케팅과 너무 다르다였고, 2번째는 생각보다 정말 작은 소기업부터 그리고 누구나 아는 브랜드인 대기업까지
어떤 기업이든 마케팅이라는 게 굉장히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였어요. 근데 저는 마케팅 실무를 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회사 자체를 경험하면서 이 마케팅에 대한 더 큰 관심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이제 마케터가 돼야겠다라고 다짐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었는데요. 내가 어떤 기업 자체의 브랜드나 제품 혹은 서비스를 마케팅하는 이제 마케터가 되려면 혹은 그거를 잘 하려면 일단 나 스스로를 먼저 알리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이 내가 잘하는 거나 좋아하는 거를 좀 많은 사람들한테 공유하고 나라는 사람을 좀 어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딱 이 시기에 제가 이제 온라인 활동들을 하면서 제가 갖고 있던 경험들이나 뭐 제가 좋아하는 것들 그리고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됐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블로그를 개설해서 여러 콘텐츠도 올리고 이제 온라인 상에서의 저를 기록을 하는 거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페이스북 페이지나 네이버 카페 이런 곳에 이제 콘텐츠를 기획하고 또 공유하고 제가 공유한 콘텐츠들이 확산되면서 좀 큰 희열을 느꼈던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그러면서 제가 뭐 체험단 문의나 기자단 문의 그리고 협찬 제의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아주 일부분이긴 하지만 온라인상에서 광고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작은 부분들을 좀 새롭게 알게 된 경험이 있었고, 그때 또 한 번 이 마케팅의 범위가 굉장히 넓구나라는 거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생각해보면 마케팅이라는 분야는 사실 계속해서 새로운 매체가 생기고 새로운 방식이 생기고 또 새로운 콘텐츠가 계속해서 생기는 분야인데, 제가 막 취업을 준비할 때에는 저는 이제 마케팅에 대한 관심도 많고 동기생들 중에서도 경험이 많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또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계속해서 금세 또 새롭게 배워야 되는 게 생기고 알게 된 것들이 좀 반복적으로 생겼었거든요. 그러던 와중에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신입 마케터를 채용한다라는 공고 글을 보게 돼서 지원을 했고, 그 채용 공고에는 경력이 무관 그리고 밝고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면 된다라는 채용 공고였어요. 그 당시에 저는 뭐 인턴이나 이런 경험이 있지만 사실 경력으로 보기는 어려웠고 경력도 없고 자격증이나 스펙은 부족했지만 신입사원을 뽑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도전을 하고 싶었었기 때문에 제가 18년도인 그때 취업을 해서 지금까지 마케터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마케팅에 관심을 갖고 또 마케터가 된 사례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서 마케터가 되는 법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마케팅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케팅과 관련된 경험, 그리고 세 번째는 마케팅에 대한 이론과 실무의 갭 차이를 느끼는 거이고요. 네 번째는 좀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직무라는 거를 좀 깨닫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퍼스널 브랜딩입니다. 일단 첫 번째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마케팅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건데요. 사실 저는 마케팅 단어 자체만으로도 흥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관심이 있었었고, 그 당시에 이제 경영학 전공 수업을 들으면서 마케팅을 하면서 정말 솔직하게 회계나 재무 이런 학문들보다는 제가 좀 관심 있게 할 수 있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관심을 가졌었고, 그냥 관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좀 경험으로 바로 좀 실행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어떤 경험이든 상관하지 않고 마케팅과 관련된 거라고 하면 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렸던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가 알고 있는 이론이랑 실무가 좀 다르다는 거를 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경험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분야가 이론과 실무가 다른 거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마케팅은 그 차이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마케팅 분야 자체가 워낙 트렌드에 영향을 많이 받고 시장 변화에 가장 빠르게 맞춰나가는 분야다 보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마케팅은 학문적으로 이미 마케팅에 대한 원론이나 역사와 같은 흐름이나 이런 큰 틀에 대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훨씬 더 그 차이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마케터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떤 경험이나 마케팅과 관련된 활동들을 통해서 실제 얻어야 하는 점은 이론과 실무의 간극을 깨닫는 것이 좀 필요한데요. 이 차이를 알고도 마케터가 되신 분들은 그만큼 훨씬 더 빠르게 적응하고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끊임없이 배우는 것에 익숙해져야 되고 퍼스널 브랜딩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브랜딩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라는 거지?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내 성격이나 성향 이런 거와 같은 내 특성을,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것들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각인되고 싶은지를 어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저는 블로그나 페이스북 페이지, 네이버 카페 이런 것들을 운영하면서 제가 갖고 있던 것들을 공유했었던 부분이었고, 그 당시에 저는
전문적인 내용이 아닌 그냥 맛집이나 여행 이런 것들을 통해 제가 얻었던 정보들을 공유했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도움을 받은 분들이 생기고, 그리고 저라는 사람이 만든 컨텐츠는 좋고 믿을 수 있다라는 점을 인식시켰던 경험이 있는데, 이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면서 이 브랜딩이나 퍼스널 브랜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들이 사실 어려운 게 거의 없거든요. 예시로 우리가 보통 소개팅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의 카카오톡 프로필 이미지를 보거나 SNS를 찾아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 자체가 다 본인의 이제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본인을 기록하고 있는 것들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제 주변에 있는 마케터 분들을 보면 비전공자이거나 자격증이 없거나 인턴 경험도 없고 공모전 경험도 없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충분히 잘하고 계신 분들이 많고요. 물론 이런 활동들을 다 하신 분들도 충분히 잘 하시겠지만 없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마케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아셔야 하는 게, 마케터가 일하는 여러 분야의 회사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신입 마케터 분들을 많이 채용하고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곳은 이제 광고 대행사, 그 중에서도 디지털 광고 대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마케터가 일하는 여러 이제 분야의 회사들이 있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종합 광고 대행사, 미디어 랩사, 디지털 광고 대행사, 매체사, 실행사, 인하우스 등등 많이 있지만, 크게 보면 마케터가 일하는 회사의 분류를 총 4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광고주, 그리고 광고 대행사, 그리고 미디어 랩사, 매체사, 이렇게 나누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고주로 구분되는 인하우스에서 마케터로 일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이 경우에는 보통 직접 매체사를 통해 광고를 집행하시거나 아니면 대행사나 랩사에 광고 의뢰를 하고 대행을 받기도 합니다. 그 다음 광고 대행사가 있죠. 광고 대행사는 종합 광고 대행사, 오프라인 광고 대행사, 디지털 광고 대행사가 있습니다. 종합 광고 대행사는 보통 이제 대형 광고주들의 전반적인 브랜딩 마케팅 방향을 잡아서 온오프라인 통합적으로 광고를 진행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표적으로는 제일기획, 대용기획, 이노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광고 대행사는 5개 광고나 버스, 지하철 광고 등을 진행하는 대행사고, 오프라인 광고 대행사는 보통 지역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광고 대행사는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이제 광고주들의 광고를 기획하고 집행하는 곳인데요. 대표적으로는 저희 회사와 같은 AMPM 글로벌, EM넷, 그리고 미래 INC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랩사가 있죠. 미디어 랩사는 매체에 광고를 이제 위탁해서 광고주나 대행사에 판매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나스미디어, 그리고 메조미디어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체사는 다들 아시다시피 디지털 매체인 네이버, 카카오, 구글, 그리고 메타로 사명이 이제 변경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종류의 마케터로 일할 수 있는 회사의 카테고리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종합광고 대행사나 랩사나 매체사, 그리고 인하우스 마케터 분들은 보통 경력직을 뽑기 때문에 신입 마케터로 경력을 쌓기에는 디지털 광고 대행사와 이제 실행사가 조금 더 수월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디지털 광고 대행사를 더 추천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디지털 매체가 워낙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변화 흐름에 맞춰서 현직 마케터들도 계속해서 배우고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디지털 광고 대행사는 내부에 이제 교육 시스템이 존재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업종이나 다양한 매체를 직접 광고를 기획하고 집행하기 때문에 경험의 범위가 넓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디지털 광고 대행사의 마케터가 되었을 때 일 잘하는 마케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업무를 하면서 봐왔던 일을 잘하는 마케터 분들은 이런 게 좀 달랐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글쓰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것 같습니다.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단어나 문장을 잘 사용하고, 장문글의 경우에는 기승전결 구성이나 스토리텔링을 굉장히 잘하고요. 그리고 성향 자체가 조금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광고 대행사의 마케터는 이제 A라고 하는 광고 기획자 이제 직군이 대부분인데, A 하면 유명한 짤이 있죠. 이것도 제가 하나요? 예, 이것도 제가 하나요? 라는 짤이 있는데, 마케터를 꿈꾸시는 분들이 이 짤은 한 번씩은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짤에서 느껴지듯 광고 대행사 마케터는 대부분 업무 범위가 넓고 업무 양도 많습니다.
그래서 능동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 일,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찾아서 하거나 아니면 많은 업무들을 계획적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이 일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2의 언어가 숫자이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데이터를 읽고 해석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업무를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마케터는 팩트에 기반한 광고 전략 수립이 중요하고 광고를 운영했으면 그 운영 결과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니 일 잘하는 마케터 분들 중에서는 숫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좀 풍부한 상상력 그리고 빠른 눈치와 공감 능력이 좋은 분들이 많은데요. 이 부분은 일단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브랜드사에서 전하고 싶은 혹은 전해야 하는 메시지를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전달할지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보니 소비자들의 상황을 공감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좀 빠르게 파악해서 어떤 방법이 효과적일지를 고민하는 업무가 많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마케터는 항상 생각하고 또 상상하고 또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빼놓을 수 없는 게 커뮤니케이션인데요. 정말 너무 중요하죠. 제 주변에 일을 잘하시는 마케터 분들을 보면 찰떡같이 알아듣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게 광고주가 요청을 하셔도 어떤 거를 원하시는지를 참 잘 알아듣고 그거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들을 때도 핵심을 잘 파악해서 듣고 본인의 주장을 말할 때는 논리정연하게 전달하는 소통 능력 자체가 뛰어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토대로 일 잘하는 마케터가 되는 팁을 정리해드리자면 첫째는 업무 플래닝 활용입니다. 일이 많고 대부분 일정 내의 광고 기획이나 세팅 혹은 전략 변경 등 굉장히 타이트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일정 관리 그리고 업무 관리를 잘 하려면 업무 플래닝을 정말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의 마케터분들을 보면 월 단위로 업무 플랜을 짜고 주 단위로 주요한 일정은 데일리로 체크를 하고 매일 출근해서 본인의 그 데일리 업무 리스트를 작성하고 그거에 따라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마케팅 레포트 자료, 즉 랩사에서 공유하는 레포트들을 거의 2, 3일에 한 번씩은 파악하면서 전체적인 흐름이나 매체의 변화 등을 빠르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플랫폼이나 데이터 분석 툴과 같은 여러 플랫폼들을 활용하는 건데요. 일을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 레포트 자료를 거의 데일리로 확인하고 여러 플랫폼들을 같이 활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레포트 자료를 확인하시는 곳은 아이보스나 마케팅 인사이드 같은 커뮤니티에서 취합된 정보들을 한 번에 모아서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셋째, Y를 먼저 파악하는 그리고 공유하는 습관을 들이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광고 세팅을 기획한다 하더라도 왜 이렇게 세팅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지? 그리고 광고를 진행하면서 왜 노출수 대비 클릭수가 떨어지지? 이거와 같은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텐데요. 끊임없이 왜 그런지 그리고 원인을 파악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케터 일을 하면서 좀 광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음표 살인마가 되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상에 SNS 활동을 하거나 구글링을 하거나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보이는 모든 광고들 중에 제가 확 눈에 들어왔던 광고들은 정리를 해놓는 게 좋은데요. 특히나 온라인상에서의 광고들은 좀 더 수집이 쉽기 때문에 저는 SNS를 할 때도 그리고 좋은 소재의 광고가 보이면 바로 저장을 해서 업종별로 구분을 해놓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습관이 나중에는 마케터로서 소재 기획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항상 숫자 위주로 보는 습관인데요. 이거는 사실 디지털 마케터는 숫자를 많이 볼 수밖에 없는 직업이긴 합니다. 오프라인 광고들에 비해서 모든 부분들에 대해 대부분 트래킹이 가능하다 보니 수치적인 데이터를 파악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업무를 하면서 항상 숫자를 먼저 보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 잘하는 마케터를 찾는 팁, 이거는 광고주분들이 필요하실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일 잘하는 마케터 그리고 성과를 내는 마케터를 고르시려면 첫 번째는 레퍼런스의 디테일을 보셔야 합니다. 비용 얼마에 기간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결과 어떻게 나왔다 이런 건 사실 레퍼런스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기획 과정을 통해서 어떤 목표가 있었고 그거를 어떻게 도달했는지 구체적인 전략을 이제 모아놓은 거를 저는 레퍼런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광고주의 모든 전략을 다 오픈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하나의 딱 중요했던 전략은 세부적으로 여쭤보시고 파악을 해야 그게 진짜 믿을 수 있는 레퍼런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이제 제시를 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는 건데요. 이 부분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거와 좀 유사한 사례이기 때문에 그 다음 세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면 광고를 집행하면서 진행된 소통의 채널이나 보고 형식을 먼저 파악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를 잘하는 마케터는 명확한 소통 채널과 방식, 그리고 효율적인 보고 형식을 이미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전에 먼저 체크하시고 광고를 집행하셔야 제대로 된 광고 운영을 맡기실 수 있으니 이 점은 참고로 인지하시고, 꼭 마케터에게 제안을 받거나 아니면은 대행사와 미팅을 하기 전에 이 네 가지를 항상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늘 마케터가 되는 법, 그리고 일 잘하는 마케터의 특징, 그리고 일 잘하는 마케터들의 팁과 일 잘하는 똑부러진 마케터를 찾는 법을 이야기 드렸는데요.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좀 많았어서 이게 다소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들고 오겠습니다. 마케터가 되고 싶은데 어떤 걸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고, 제대로 된 마케터를 찾고 있다라고 하시면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일 잘하는 마케터에게 무료로 제안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문의사항이나 궁금하신 부분들은 언제나 댓글이나 더보기란을 통해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교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MPM 글로벌을 더 알고 싶나요? 저희 AMPM 글로벌은 훌륭한 마케터님들과 언제나 광고주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 분석은 물론 1:1 맞춤 컨설팅을 통해 광고주님의 사업 성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AMPM 글로벌을 검색 또는 마케팅 인사이드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혹은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온라인 광고는 언제나 AMPM 글로벌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